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알트 호재, 주식은 테마주도 있는데 코인은 테마 코인 없나? 두 달 뒤면 지방선거인데 최근 대선을 치르면서 윤석열 테마 코인이라고 하면서 아이콘 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과연 이런 테마 코인이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아마 많은 작업 세력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 오늘은 해외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 트래블룰의 영향과 한국 시장의 잡코인이 그래도 6월까지는 죽지 않을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그죠? 지금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나서 시장에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데 한국의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나서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서 관심들이 많았나 보다. 한국과 테러 자금 세탁가는 먼 나라 이야기였으나 AML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위기감을 가지고 있던 큰 덩치 형님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준비들이 있었다. 코리아 익스체인지 볼륨, 한국 거래소의 거래량이죠. 주황색이 업비트, 회색이 빗썸, 코인원, 코비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업비트가 절대적인 거래량을 가지고 있죠. 참고로 AML, CTF는 돈 세탁 못하고 테러에 돈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보조 입법 성격을 지닌 규칙이다. 하지만 그들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던 펌핑 그룹과의 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AML, CTF가 적용되면서 이렇게 펌핑 그룹과 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다른 해외 거래소의 거래량이 25%가 줄어든 반면 업비트는 80%가 감소해버렸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했죠.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줄어든 건 한국의 손절을 잘 안 하는 투자 성향이 한몫했을지도 모르겠다. 그죠? 사람들이 존버하며 모두 탈출했다라는 그런 기억들 때문에 물리더라도 손절을 잘 안 하죠. 업비트는 이것 때문에 늘 골치 아플 것이다. 수수료가 안 나오니. 그죠?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거래를 열심히 해줘야 수수료가 떨어지면서 수익을 낼 수 있죠. 무슨 한철 장사의 대명사, 여름철 계곡 닭백숙집도 아니고 수수료로 먹고 사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다. 그죠? 한동안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였지만 최근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번에 비트가 상승하면서 최근 나오지 않았던 그 거래량을 몇 가지의 코인으로 지금 터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거기에 플러스로 트래블룰까지 적용되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와버렸다. 이게 뭐랄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권을 툭 하고 돌려받은 우리나라의 느낌이랄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죠. 트래블룰이 적용되면서 코인 입출금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물론 뒤로는 어떤 뭐 세력과 뭐 짬짬이를 해서 쉽게 입출금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은 펌핑 세력이나 여러 가지 시세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쉽게 거래소에서 돈을 넣고 빼고 그리고 그 돈을 운용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프리미엄 차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엄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게다가 아직 시스템상으로는 무슨 영화처럼 실시간 트래블을 모니터링 추적 시스템까지는 구축하지 못했지만 그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지금 지갑을 등록해서 쓴다고? 이게 정말 트래블룰이 맞아? 이게 무슨 상관이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냥 액션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소가 터치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외부의 DB의 입출금 기록이 남아버리니 예전만큼 코인 시장을 텔레그램 방을 하나 파서 주물딱거리기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외부의 DB의 입출금 기록이 남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거래소만이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를 외부의 입출금 기록이 남아버리면서 쉽게 이제 코인 만들어가지고 뭐 텔레그램 방이나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장난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금리니 뭐니 시장이 침체될까 걱정돼 죽겠는데 이렇게 영업 방해를 해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그죠? 여러모로 지금 거래소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터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라고 거래소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걔들 생각이고 국장을 버리고 미장으로 이주하는 개미들 흐름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장이라는 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버리고 미국 시장으로 이주했다라는 거죠. 아예 주식처럼 국내장을 불신해버리기 전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한을 거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한국 시장은 전부 다 펌핑뿐이고 이거 다 사기야. 한국 코인 시장은 정말 믿기가 어렵다. 더 이상 이제 그만하려고 뭐 이런 여론들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한을 걸어서 이제 앞으로 그런 펌핑이나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일반 개인들은 처음 몇 번이 불편해서 그렇지 트래블룰에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괜찮다. 버거 형들이 운전하는 코인은 그래도 참여 거래소도 많고 하니 손님도 더 많이 태워야 하는데 한국은 나름 빠르게 퍼지는 편이라 유리하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퍼뜨리기가 굉장히 쉽죠. 그걸 기반으로 뭐 펌핑을 하거나 뭐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버거 형들은 전 세계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야 하니 상승하는 폭도 더 키워야 하고 기간도 길어져서
있어서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좀 유리한 편이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존버를 잘하죠. 그래서 예전 상승장을 이끈 라이트코인 같은 것처럼 쭉 길게 오랫동안 상승하는 사이클 위주의 코인들이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좋다고 본다. 그렇죠. 펌프와 덤프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펌프와 덤프 위주면. 하지만 천천히 지그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당연히 좋죠. 왜냐? 덤핑을 해서 사람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피해보는 경우가 적어지니까요. 물론 이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팔고 나니까 계속 오르는 그런 속쓰림은 있겠지만 고점에 물려가지고 순식간에 마이너스 50% 찍히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잡코인은? 물론 이대로 잡코인들이 펌핑이 예전만큼 빈번하지 못하겠지만 그건 업비트나 빗썸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예전만큼 이 코인 저 코인이 막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오진 않아도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곧 2022년 6월 1일이 지방선거다. 이제 테마주로 털어먹던 것도 이제 코인으로 옮겨올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니까는 지방선거나 대선을 앞두고는 항상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테마주로 장난을 해서 선거 자금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들이 있죠. 속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코인으로 넘어올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NFT를 발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윤석열 테마 코인이라고 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죠. 대통령으로 선내가 이제 남았으니 물론 이제 잡코일지 신규 상장 코인일지 확신할 수 없다. 특히 뭔지 이해는 하고 ICO 같은 것도 풀어준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국내 거래소들 중 몇 군데는 상납 준비를 탄탄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라고 하고 과세 같은 것도 1년 유예해주고 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는 또 로비가 필요하겠죠. 상납 준비는 트래블 룰도 있으니 국내에서 통정거래 같은 걸 이용한 잡코인으로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소스 주고 이거 미리 사놓으십시오 한 다음에 어디서 파십시오 해놓으면 그거까지 딱 털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돈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피셜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주식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코인으로 이게 넘어오게 되면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거래량이 떨어져서 우리도 힘들어서 점점점 이런 말은 통하지 않을 거다. 왜 엄살이십니까? 다 알고 왔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거래소 주변에 노골적으로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유보금에서 계속 빼주는 건 한계가 있을 테니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잡코인 펌핑은 이런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주식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코인으로 이게 넘어오게 된다면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규칙이 생겨버리면 테마주처럼 테마 코인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떤 특정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면 그 코인들이 오르고 어떤 특정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불리하다라 하면 특정 코인들이 내리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냥 이 내용을 들으면 뭔 소리야 저 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식에선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인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또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선거 앞두고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진짜 이렇게 하려나 보네 라는 것들을 또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인사이트를 넓히고 생각의 폭을 넓힌다 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시각에서 코인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들 봐주시고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십시오. 영상의 댓글은 막아뒀지만 여러분들과 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오픈해뒀으니까 영상 하단에 주소를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글들이 있고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한번 천천히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